계속되는 폭염 탓에 무기력과 복통 등 더위로 인한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수박 과일 썩은병을 두고 종자 분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련자들의 입장차가 커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음악을 통해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기적의 오케스트라가 포항에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문학의 소식, 오늘은 젊은 작가의 도전을 담은 미술전시회와 거장 박수근 이중섭전을 소개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의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구는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경북 내륙에는 오후에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무더위 기세가 만만치 않겠습니다. 오전 11시부터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더 확대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낮 기온을 보시면 대구 35도, 안동 34도로 안동의 경우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구는 이틀 연속 열대야 현상이 나타난 가운데 당분간 밤에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비 소식도 있는데요. 이 서해상에서 장마전선이 활성화돼 내륙 지역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경북 북부 지역 최고 60mm,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은 10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나오실 때 우산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유난히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올해 여름, 무기력해진다거나 복통을 호소하는 등 이른바 더위로 인해 발생하는 중서증이라는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방에서 소개하는 중서증 극복법 알아보겠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소 운동을 즐겨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차정숙 씨는 올해 여름만큼 힘든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2주 전부터 이유 없이 배가 아파 한의원을 찾은 차 씨는 중서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갈증이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안 되면서 땀을 내가 많이 흘리는데 이상하게 더운데 또 땀도 안 나고 그리고 속이 더부룩하게 이제 소화가 조금 안 되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기운이 없고 나른하면서 졸리지만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증상. 시원한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설사가 나면서 두통이 끊이지 않는다면 중서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여름철 체온 유지를 위해 혈액이 체 표면으로 많이 흐르게 됩니다. 반면 장기에는 혈액순환이 상대적으로 덜 돼 위장 기능이 다른 계절에 비해 떨어지게 되면서 위장이 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러면 중서증이 생기게 됩니다. 중서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찬 음료보다는 따뜻한 물을 마시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과식을 피해야 합니다. 진통제처럼 위를 상하게 하는 약은 오래 복용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더운 날 물을 많이 마시기보다 시원하게 샤워를 해줘서 몸을 식히거나 폐와 신장을 보호하고 중서증에서 나타나는 답답하고 열나는 증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오미자를 차로 달여 마시면 좋다고 합니다. 증세가 심하면 가까운 한의원을 찾아가 침수를 받고 한방약을 처방받아야 위장 기능을 빨리 회복할 수 있다고 한의사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수족구병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합병증을 동반한 수족구병이 경북 3건 등 전국적으로 16건이 나타나 3명이 숨지는 등 유행하고 있다며 특히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들이 집단 생활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장난감 소독과 올바른 손 씻기 교육 등을 당부했습니다. 수족구병의 대부분은 증상 발생 뒤 7일에서 10일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준수하면 예방할 수 있지만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등 합병증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최근 국립대구과학관을 비롯한 대구시 산하기관의 직원 채용에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대구시가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공무원 행동 강령과 산하추정기관, 보조금 지원단체 인사규정 등을 개정한 뒤 오는 10월부터 산하기관에서 공직자 가족들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천 금지하고 채용 정보를 고용노동부와 채용대행업체 등으로 확대해서 응시자가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관별 채용 절차에 필기시험을 반드시 도입하도록 하고 시험은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이 밖에 채용 청탁 등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자는 신상을 공개하는 등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영주에서 발생한 신종병해 수박 과일 썩은 병을 두고 종자 분쟁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 농민과 종자회사, 육묘장, 그리고 알선 농약방 관련자들 모두 입장이 달라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박 과일 썩은 병이 발생한 수박밭입니다. 껍질이 갈라져 터지고 심한 얼룩이 생겼습니다. 이런 피해를 본 농가가 영주시 평은면을 중심으로 60여 농가, 피해 면적은 22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피해 농민들은 특정 회사의 종자로 경남의 한 육묘장에서 공급된 것에서만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작 피해라다 이래 올 수가 있는데 10년 전에 수박을 했어요, 이 밭이요. 그래 원래 처음 해가지고 이제 잘한다고 했지 저 나름대로는. 그런데 그런 병이 오니까 이게 아마 모종에서 왔는 게 아니냐 이래 이제. 수박 모종 공급에 관계된 종묘 회사와 육묘장 그리고 알선 농약사는 국립종자원에 검사를 맡겨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를 밟기로 일단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당장 검사 시료로 사용할 종자를 종묘 회사에 있는 것으로 할 것인지 육묘장에 보관된 것으로 할 것인지 등 시작 단계부터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부 강론을 두고 서로 간의 입장차가 커 해결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종자는 저희 종자가 맞는데 그 농민들이 종자를 사서 구입한 게 아니고 모종을 사서 구입한 거고요. 한 지도 빠짐없이 그런 현상이 왔을 때는 씨앗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증명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종자 분쟁 양상으로 번진 이번 수박 피해가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 2주간 대구의 아파트 가격은 0.12%포인트 올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달서구가 0.19%포인트로 가장 많이 올랐고 달성군과 동구, 남구와 중구 등의 순이었습니다. 전세 가격도 0.08%포인트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서구가 0.25%포인트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취득세 감면 종료 등으로 거래량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호가가 떨어지지 않아 아파트 가격과 전세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은 명복공원의 시설이 오래돼 안전성과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추진해온 시설물 보강 공사를 당초 완공 계획보다 2달 앞당겨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정상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 기간 중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늘려 1회당 8곳씩 화장을 해오던 운영 방식을 다음 달부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1회당 10곳씩 화장하기로 했습니다.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음악을 통해서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기적의 오케스트라가 포항에 등장했습니다. 이 음악을 통해서 새로운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을 장미쁨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연주가 시작되자 아이들의 얼굴에서 장난기가 사라지고 표정은 진지해집니다. 음정을 결정짓는 손가락 하나, 작은 활의 움직임 하나에도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서로 다른 악기가 만드는 하모니에 흠뻑 빠져듭니다.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음악을 만들어서 연주를 한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재밌어요. 연습을 시작한 지는 채 2달도 되지 않았지만 멋진 하모니를 만들기 위한 아이들의 뜨거운 열정만큼은 전문 연주자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전문 연주자 9명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악기 한번 만져본 적 없는 아이들을 매주 6시간씩 지도해 한 달 반 만에 첫 공연을 치러낸 겁니다. 이 과정은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못할 줄 알았는데 물론 반신 많이 했었는데 이 연주를 통해서 야 정말 아동들의 무한한 가능성이 있구나. 그리고 이 애들이 결국 이 연주를 통해서 앞으로 더 나은 연주를 할 수 있을 거라는. 베네수엘라 기적의 오케스트라 엘 시스테마를 모델로 만들어진 포항 꿈의 오케스트라. 음악을 통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피서 절정기를 맞아 경주 보문 야외 국악 공연이 매일 개최됩니다. 이 보문 야외 국악 공연은 봄부터 가을까지 주말을 중심으로 보문 관광단지 상설 공연장에서 열리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이번 주에는 평일을 포함해서 매일 저녁 7시 반에 개최됩니다. 하지만 일요일인 다음 달 4일엔 오후 5시부터 열립니다. 해마다 1,300만 명이 찾으면서 전국적인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팔공산 갓바위 가는 길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대구시는 갓바위 가는 길을 전국 최고 탐방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해 말부터 20억 원을 투입해 관악사에서 관봉 사이 0.9km 구간에 돌계단 1,365개를 새로 조성했습니다. 또 계단 도중 수평으로 된 계단 참을 20여 곳 새로 만들고 쉼터 4개소, 전망대 1개소 등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대구시는 특히 다른 지역의 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주변 도를 활용해 공사를 마무리했고 노약자나 어린이 등의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술이 발전하고 시대에 따라 새로운 테마를 아우를 수 있는 것은 젊은 예술가들의 끊임없는 도전의식 때문이기도 하겠죠. 오늘 문학의 소식에서는 젊은 작가의 도전을 담은 전시회와 기성 저명 작가들의 전시회를 만나봅니다. 생애의 첫 개인전을 앞두고 마무리가 한창인 이선규 작가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대학원 학생이기도 한 이선규 작가는 인터넷에서 무협소설을 즐겨 쓰는 소설가이기도 합니다.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낭만 자객이라는 독특한 작품 세계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제가 인터넷에 광신번뇌라는 소설을 쓰면서 그 안에 등장하는 주인공과 조연들, 특히 광풍이라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으로서 주로 검을 쓰고 강한 역동적인 동작을 많이 연출하게 되는데 그런 인물들을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드디어 생애 첫 개인전이 열리는 날. 예술가로서 아주 의미 있는 첫 발을 내딛는 이선규 작가. 신세대 작가인 그는 전시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직접 합니다. 외국에서는 뭐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 같은 어떤 만화를 만들듯이 좀 다른 어떤 재밌는 요소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부족했던 유년 시절. 상상 속 낭만 자객의 세상이 작품 세계의 출발점이기도 한데요.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낭만 자객들의 정의와 순수에 대한 동경이 작품에는 가득 담겨 있습니다. 빠르고 복잡하게 돌아가는 현실 한복판으로 낭만 자객을 등장시켜 신선함을 안겨주는 이선규 작가의 첫 개인전은 8월 2일 금요일까지 스페이스 바에서 이어집니다.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박수군, 이중섭 화백의 작품이 경주 우양미술관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도 아름다운 열정을 지녔던 두 화가는 당시 삶의 모습을 개성 있는 화풍으로 담아냈는데요. 박수군, 이중섭 화백의 작품 함께 감상해 보시죠. 이번 전시는 이 두 작가의 작품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았다는 것을 넘어서 사실 두 작가들의 어떤 성장 배경 혹은 작가적 기질, 교육 여건 이런 것들이 서로 판이하게 다르고 그것들이 똑같아서 유교동란이라는 상황을 거치면서 어떤 한국의 어떤 현대적인 미의식이 어떤 식으로 다르게 구현됐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해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평범한 인물을 자신만의 구도와 기법으로 그려낸 작가 박수군은 가장 한국적인 화가라고 불리는데요. 생활 속의 여인과 풍경을 즐겨 그렸던 그의 작품 속에서 애정어린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스케치 속 선명히 보이는 지우개 자국에서는 그림을 대하던 작가의 태도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과 역사를 대표하는 모습이 된 그림들. 한국 근현대 미술의 거장전 아름다운 열정 박수군 이중섭전 9월 8일까지 경주 우양미술관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학의 소식이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고등학교 검도대회인 대구대학교 총장기 전국 고교검도 선수권 대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영천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41개 학교에서 12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오늘 펼쳐지는 개인전과 내일 단체전에서 국내 정상의 자리를 놓고 열띤 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오늘 개인전 결선 경기와 내일 단체전 경기를 오후 2시 5분부터 중계할 예정입니다. 경북대가 내년 신입생의 66.3%를 수시 모집을 통해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60%보다 다소 늘어난 것으로 수시 모집 인원은 3,510명입니다. AAT 전형을 통해 1,412명을 뽑고 교과 전형 1,193명, 입학사정관 전형 868명, 특기자 전형 37명 등입니다. 특히 올해는 전형 간 복수 지원을 확대해 4가지 전형 가운데 2개 전형의 복수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고 최저 수학 능력 기준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수성대학교 신임 이사장에 이동구 전 대구의료원장이 선임됐습니다. 수성대학교 교육재단인 성요셉 교육재단은 어제 이사회를 열어 제6대 이사장에 이동구 전 대구의료원장을 선임했습니다. 이동구 신임 이사장은 경북대 의대를 졸업하고 지난 1998년부터 4차례 대구의료원장을 역임했습니다. 한편 성요셉 교육재단은 논문 표절과 저서 위작 등으로 재임용이 취소된 교수를 이사회 의결도 없이 단독으로 재단 사무국장에 임명한 최기호 이사장을 해임했습니다. 올 상반기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4.7% 줄면서 사망자와 부상자도 비슷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264명, 부상자는 11,12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3%와 6% 감소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차량끼리 충돌해 숨진 사람은 5% 감소했지만 차에 부딪혀 숨진 사람은 20% 가까이 증가해 보행자를 위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오늘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전 11시부터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더 확대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낮 기온을 보시면 대구 35도, 안동 3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또 대구에는 이틀 연속 열대야 현상이 나타난 가운데 당분간 열대야가 나타나는 날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도 평소보다 가시거리가 짧아져 있는데요. 운전하시는 분들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은 서해상에서 이 장마전선이 활성화돼 내륙 지역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경북 북부 지역 최고 60mm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26도, 낮 기온 35도로 오늘도 무덥겠습니다. 구미의 낮 기온 34도, 김천 35도까지 오르겠고 안동의 낮 기온 34도, 의성 35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은 오늘 밤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은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대구에 비가 오겠지만 낮 기온 33도로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또 8월로 들어서면서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